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에 가장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국가교육과정에서 공통교과로 들어야 될 내용과 필수 이수를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기초 영역에 국어, 수학, 한국사, 영어가 있고요. 탐구 영역에는 과거에 사탐, 과탐이라 부르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체육, 예술 영역, 생활, 교양 영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된 표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있고 선택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보통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 과목은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때 이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목들을 이수해야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발판이 될 텐데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냥 성취도로만 표시되는 거다 라고로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거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특성, 교과별 특성, 그리고 수행평가로 100% 평가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과목들은요, 수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깔이 쳐져 있는 과목들은 선택해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능의 출제 범위를 한번 봐야지 이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부터 수능에서는 국어에서는 독서와 문학이라는 교과에 나와 있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거의 플러스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학도 수학 1, 수학 2를 기본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 1과 영어 2만 들어도 수능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사는 단일 교과니까 한국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흔히 사탐, 과탐이라 부르던 교과목들은 이제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상관없이 이 17과목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은 응시하게 되는 직업 탐구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는 과목 포함해서 거기 플러스 5과목 이 중에 1개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지금과 동일하게 9과목 중에 하나만 응시하면 하나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원 과목들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에 우리 탐구 영역들에서는 과학 탐구 분야에서는 물, 화, 생, 지, 투 과목까지 응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수능에서 제2외국어랑 한문은 원 과목들만이 출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어느 학과 갈 건지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수능에서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표 자체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와 영어 같은 절대평가 과목은 이렇게 등급 컷이 딱 일정하게 균일화되어 있고 이 점수만 넘기면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만 넘기면 1등급,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만 넘기면 1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급 컷이 있기 때문에 1등급에 반드시 4%만의 학생이 이수란 법은 없는 겁니다. 뭐 50%도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용어로 치면은 문과에서는 3등급 내, 이과에서는 4등급 내로만 들어가도 대학 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대학 진학에서 있어서 이 수능 과목들 중에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라는 교과입니다. 수학이 과거에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해서 가형은 이과 학생, 나형은 문과 학생 이렇게 응시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수학이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을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가 틀려진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란 과목이 과거와 달리 대학 진학에 있어서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제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난이도 조절은 주로 수학과 탐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최근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수능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교과 그리고 수시 모집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교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제 이 앞에 이 표를 봤었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학교 교육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서울고등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서울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과목이 있고 선택하는 과목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공통이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총 8단위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8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듣는 시간, 이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 4단위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1학기에 4시간 수업을 듣는다. 2학기에 4단위, 똑같이 2학기에 4시간 수업을 듣는다. 합치면 8단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을 들어야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라는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를 1학년 때 듣고 2학년 1학기에는 문학을 4단위, 2학기에는 독서 4단위를 듣게 교육과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전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실용국어 교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능을 앞둔 2학기에 실용국어 시간에 실용국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그 학교 자율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학교는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1학기에 4단위, 2학기 4단위, 그래서 총 8단위를 듣게 조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2학년 때 수학 1을 듣고요. 2학년 1학기 4단위 듣고 2학기 수트를 듣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심화수학이나 경제수학을 듣게 하죠. 근데 여기에 수능 선택 과목 중 하나인 미적분과 기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2학년이나 3학년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 영어도 똑같이 4단위, 4단위. 그 다음에 2학년 때 영어 1을 1학기 때 듣고 3학년 때 영어 2를 1학기 때 듣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영어 2를 듣게 해놨죠. 그런데 이 2학년 2학기에 시간이 비기 때문에 영어 2 과목을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통 이수해야 되는 과목인 한국사를 1학년 때 3단위, 3단위에서 총 6단위 배정해 둔 거고요. 통합사의 통합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택 1, 택 1 이렇게 써져 있는 과목들에 대한
선택을 학생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1학년 때 시간표고요. 2학년 때 가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어느 정도 자기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은요. 먼저 2학년 때 가면은 심화국어와 기하, 실용영어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한 겁니다. 한 과목 2단위, 2단위 합치면 4단위죠 다. 이 단위수보다 중요한 게 택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택 1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자연계열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을 위해 기하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도 기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연계열 말고 인문계열로 가서 나는 국문과 같은 데로 가겠다. 그러면은 기하보다는 심화국어를 선택하는 게 수시와 정시 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에서 4과목을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국제통상학과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선택하고 세계사, 세계지리를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국제통상 쪽이니까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 영역으로만 편중되었을 경우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 지구과학 한 과목 정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중국과의 통상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래 라고 한다면 중국어 선택하면은 1학기에 2단위, 2학기에 2단위에서 총 4단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과 논리학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과목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학년 때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 이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선택의 자율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학년 고전 읽기, 미적분, 영미문학 읽기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가서 난 자연계열로 갈 거야, 의대 갈 거야. 미적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근데 사회, 과학 이 영역에서는 아까 2학년 때 어떤 과목들 중에 4개 내지 5개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단위수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 12 합치면은 24죠. 그래서 이 단위수를 더해서 24가 나오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영역에서 택 1입니다. 난 그래서 중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중국어 2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논술 공부할래. 그러면 논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 학교 교육과정 보고 한번 볼 건데요. 서울고등학교와 똑같이 국어는 총 8단위 운영하면서 1학년 1학기 4단위, 2학기 4단위에서 기준대로 이수를 하고요. 문학도 이렇게 4단위씩 이수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는 일단은 이렇게 문학, 독서를 듣게 해놨죠. 그럼 나머지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은 당연히 2학년이나 3학년 커리큘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좀 더 넓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은 마찬가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2학년 때 가서 이제 이게 수학이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인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거는 2학년 커리큘럼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영어 1학년 때 4단위씩 해서 8단위 듣게 하고요. 영어 1 4단위, 영어 2 4단위 이렇게 듣게 했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커리큘럼과 다르게 약간 조금 특징적인 게 한국사 6단위를 1학년 때 2단위씩 해서 총 4단위로 듣게 하고 3학년 때 1단위씩 해서 총 2단위 듣게 했는데요. 이거는 1학년 때 먼저 공부하고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때 복수 차원에서 더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다른 그 앞에 서울고등학교와 비슷한데 이 학교의 특징적인 거는 이화여자고등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단위씩 종교학을 6시간 듣게 한 겁니다. 6단위로 듣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독일어 혹은 영어 회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2학년 때 볼까요? 2학년 때는 마찬가지 앞에는 안 나왔지만 수학 1과 수학 2를 듣게 해놨죠. 그 다음에 전문교과로 심화수학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전문교과라고 하면 일반 선택교과와 다르게 그 분야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듣는 교과다라는 거죠. 자연계열 학 쪽으로 지나갈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교과일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과 같은 경우는 뭐 현대문학 감상이나 기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어과의 현대문학 감상. 그 다음에 기하는 수학과 교과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기하를 들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반 인문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문학 감상을 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는 아까와 마찬가지, 아까 서울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의 이 탐구 교과들을 3과목 선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학기의 9단위, 2학기의 9단위, 총 18단위죠. 그러니까 이 총 6단위들만 있기 때문에 이 6, 3, 18 여기에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독일어 2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1학년 때 독일어 1을 선택한 학생은 독일어 2를 선택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나는 영어 회화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독일어 1, 2를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나머지 교과들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 중에 한 과목 들을 수 있도록 해놨죠. 텍 1, 그 다음에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한문 1 이런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텍 1, 제2외국어 선택 하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보나 가정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 3학년 때 가니까 더 교과목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좀 건너뛰고 특징적인 거. 텍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깔 칠해진 게 1학기 때는 안 칠해진 게 독일어권 문화가 안 칠해져 있고요. 2학기 때는 독일어 독해와 작문 1이 안 칠해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독일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2학기 때 독일어권 문화를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두 과목은 사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교과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어 독해와 작문 1을 선택한 학생은 2학기 때 독일어권 문화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제2외국어, 예술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독일어 관련된 선택을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영역에서 4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 모든 선택은요, 사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가 나중에 대학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선택이 아니라 지정해버린 교과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텍 1, 텍 2, 텍 3, 텍 4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교과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목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리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 듣고 여행지리 과목도 듣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는 생명공학과를 가겠다. 그럼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뭐 생활과학, 과학, 뭐 융합과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간호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생명과학원, 뭐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뭐 보건 이런 교과들을 들어라 라는 거를 학생이 진로에 맞춰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르거나 혹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 알림이를 검색하거나 scorinfo.go.kr을 치고 접속을 하면은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학교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예시로 들었던 거는 바로 이 서울고등학교 홈페이지가 바로 첫 번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교명을 검색하면 학교 이름이 뜨고 그 학교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자료가 뜨는데 그 중에 공시자료에 교육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 영역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항목에 들어가면 학교 교육과정이 모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다 여기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수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매년 4월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보다도 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혹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갈 때 어떤 과를 선택해서 가고 싶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의 체계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거죠.